안녕하십니까. 책사랑입니다. 집중력, 원하는 것을 얻는 힘, 제2장 자기 통제력을 길러라. 심리학적 관점에서 발달을 살펴보면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자신이 본래 지니고 있는 집중력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평소 자제력을 키우는 훈련도 해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이 안정된 사람은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도 정신적 작용을 다루고 집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신만이 아니라 육체의 행동까지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집중의 실패. 자기 통제력을 기르지 않으면 충동, 격정, 감정, 사고, 행동, 습관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다. 자율신경계에서 정신이 약하게 활동해서가 아니라 정신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면 충동, 욕구, 감정, 격정이 제멋대로 작용해 정신이 충동적이고 불규칙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다. 자기관리력이 약한 사람은 집중력이 늘 부족하다. 따라서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키워야만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정신을 집중하는 일이 어렵다면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운동 준추. 근육 운동을 처리하는 신경 중추의 결함. 2.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정신. 3. 훈련되지 않은 정신. 3의 훈련되지 않은 정신은 체계적으로 훈련한다면 바로 개선할 수 있으며 가장 해결하기 쉽다. 2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정신은 분노, 격정, 흥분, 증오, 강한 충동, 조바심 등을 억제한다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흥분 상태에 빠지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는 신경을 약화하거나 자극하고 격정, 충동, 감정을 부추기기 쉬운 음식을 피하면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이고 차분하며 자제력이 있고 신중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 매우 좋다. 그러나 이래 운동 중추의 결함은 바로잡기 어렵다. 두뇌를 개발하지 않아서 의지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나의 책 마스터마인드를 참조하라.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정신활동이 적을 때 자신이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명상 상태로 볼 수는 있어도 집중 상태는 아니다. 오랫동안 정신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은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멍하거나 넋이 나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중력이 점점 떨어져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에 손상을 입기도 한다. 정신을 집중하려면 의지가 강해야 한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다. 특정 주제나 사고에 집중할 수 없으면 정신력이 약한 것이며 그 주제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떤 문제도 정신을 집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정신력이 강하다. 집중이란 강인한 정신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다. 인간은 정신을 집중하여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모으고 유지한다. 정신을 집중하면 자신이 생각, 말, 행동, 계획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정신이 제멋대로 작동하게 하는 사람은 결코 많은 일을 해내지 못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기만 한다. 당면한 문제와 상관없는 일에 신경을 쓰면서 일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결코 집중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집중하고 싶다. 집중할 수 있다. 집중하겠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바로 집중할 수 있다. 자신을 관찰하라. 선정적인 이야기나 시시한 신문기사를 읽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충동과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자세히 관찰해야만 집중력이 발달한다. 집중력의 발달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생각과 느낌을 전부 통제해야 한다. 자신과 자신의 행동 그리고 타인의 행동까지 관찰하라. 그러면 자율기관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또한 자율기관을 계속 사용하면 자율 능력이 점점 향상되어 생각, 소망, 계획을 전부 통제할 수 있다.
눈앞에 놓인 일에 의식적으로 정신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정신을 훈련해야만 집중이 가능하다. 집중이란 자신의 능력을 모두 동원해 계속 한 생각만 하여 그 생각에 깊이 빠지는 것이다. 생각, 소망, 계획, 결심, 노력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은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흥분했다가 차분해지는 사람도 자신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정신도 지배하지 못하고 생각, 느낌, 소망도 지배하지 못한다. 짜증을 내면 다른 사람까지 짜증나게 만들어 남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망쳐놓는다. 하지만 에너지를 집중하고 관리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일과 행동을 모두 통제하며 그 결과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힘까지 얻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결과가 바람직하며 어떤 생각을 해도 숭고한 목적을 따르게 된다. 쉽게 흥분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남을 불쾌하게 만든다. 교양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천천히 말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분하게 행동한다. 의식적으로 정중하게 행동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쏟으며 그 외의 일에는 관심을 꺼놓는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만 완전히 집중하라.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리면 안 된다. 의지와 지성을 동시에 발휘해야 한다. 안정된 정신 상태를 유지하라. 하루 동안 얼마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침부터 계속 자신을 관찰하라. 때때로 그날 한 행동을 적어보고 결심한 대로 했는지 살펴봐라. 결심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날 다시 자신의 행동을 살펴봐라. 정신이 평온할수록 집중력은 더 좋아진다. 집중력을 키울수록 자신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집중은 곧 성공을 뜻한다. 집중하면 자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고 정신을 더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몰두하게 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분명 더 높아진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머릿속에 자신만의 생각을 품어야 한다. 대화 주제에 정신을 집중하라. 상대방의 모든 동작을 관찰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계속 유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없다. 강인한 성격과 정신력으로 정평이 난 사람을 만나면 잘 살펴보기 바란다.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평범한 사람을 살펴보기 바란다. 눈, 팔,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방법으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주목하라. 그러한 동작은 중요한 세포를 파괴하고 생명 유지와 신경 관리에 쓰이는 힘을 다 써버리게 한다. 생명의 힘을 유지하는 일만큼 신경의 힘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증기기관차가 매우 순조롭게 선로 위를 달려가고 있다고 하자. 만약 이 열차의 증기 밸브를 전부 열어놓는다면 열차는 곧 멈춰버릴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정신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싶다면 밸브를 잠그고 자신의 힘을 관리하여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만 정신의 증기를 써야 한다.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계획, 하나의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라. 흥분을 피하라. 흥분은 신경의 힘을 가장 빠르게 써버리는 감정이다. 화를 내는 사람이 결코 매력적일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존경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며 훌륭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좋은 자질을 키우지 못한다. 그래서 분노하고 야유하고 흥분하는 사람은 나약해진다. 쉽게 흥분하는 사람은 신경의 힘과 생명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과민해진다. 결국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여 흥분을 억누를 수 없는 사람은 집중하지 못한다. 정신을 제대로 집중하면 온몸에 있는 세포들의 에너지가 하나의 길로 모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작은 세포를 무수히 지니고 있으며 세포마다 생명과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센터가 존재한다. 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통제한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영향력을 얻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증기기관차가 모든 밸브를 열어놓은 채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최고 속도로 달릴 수는 없다. 뇌의 신경세포는 저마다 사고와 행동을 관리하는 정신센터이며 지적 능력을 자극하는 곳이다.
지적 능력, 사고, 행동을 차분하고 체계적이며 집중된 정신에 따라 관리하면 매력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건강한 사람이 된다. 근육, 뼈, 인대, 발, 손, 신경 등은 정신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인다. 의지력만으로 에너지를 신경과 근육을 따라 온몸으로 보내 신체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의 명령, 충동, 사고, 감정, 동작, 신체 기관을 마음먹은 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자제력을 키울 수 있다. 여기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 집중력이 향상된다. 마음을 들뜨게 하고 감각, 감정, 욕구를 자극하며 혼란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운동이나 일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종류에 상관없이 흥분은 좋지 않다. 술 마시는 사람, 격양된 사람, 싸우는 사람,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사람, 노래와 춤으로 감정을 키우는 사람, 충동적이고 열광적이며 감정적인 사람은 모두 집중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생각하면서 천천히 행동하는 사람은 집중력을 키우게 된다. 독단적이며 고집이 세고 흥분을 잘하는 사람도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신을 통제하면서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불규칙하게 집중한다. 그들은 에너지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에너지를 쉽게 자극하고 낭비한다. 사격에 비유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총을 쏘면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준비도 없이 총을 쏘면 총알을 낭비하는 동시에 남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자기 에너지를 폭발하게 만들어 낭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다. 힘과 매력을 낭비하며 자신이 성공할 기회까지 망쳐놓는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해야만 남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력 훈련이 필요하며 시간을 들여 계속 연습해야 한다. 돌발적이고 불규칙하게 생각하는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고 감정과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정신을 안정된 상태로 만들려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정신을 훈련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유지하라. 에너지는 뇌의 하부에 저장된다. 이곳에 정신을 모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얻을 수 있다. 기계가 있다 해도 이를 다룰 엔지니어가 없다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법이다. 그 엔지니어가 바로 자기통제 및 관리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뛰어난 엔지니어는 자기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성장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해서 자신이 성장할 것인지 퇴보할 것인지만 생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라. 눈앞의 일에 집중하라.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열심히 놀아라.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말이다. 오락을 즐길 때 오락만 생각하면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 사랑을 고민할 때는 사랑만 생각하라.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사랑을 키울 수 있다. 자기 자신이나 진정한 자아 그리고 놀라운 가능성에 정신을 집중한다면 집중력을 키우게 되고 스스로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더 많은 능력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체계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산책할 때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면서 풀과 나무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한다면 안정된 습관을 기르고 체계적인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엔 정각엔 다음 날엔 약간 늦게 그 다음 날엔 더 늦게 출근한다면 집중력을 키우지 못한다. 하나의 사고에 정신을 고정하고 그 상태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면 집중력이 늘어난다. 카메라 렌즈로 어떤 풍경에 초점을 맞추듯 선택한 대상에 계속 정신을 집중하면 주의를 모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계속 정신을 집중하라. 또한 자기 자신을 계속 세심하게 관찰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더디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몸을 통제하라. 길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연습을 하라.
건강만이 아니라 힘, 사랑,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이는 모두 집중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호흡을 통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천천히 깊고 길게 숨을 내쉬면 혈액순환, 심장활동, 근육 및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이다. 심장이 고르게 뛰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일정하지 않아 폐가 불규칙하게 활동한다. 그러면 정신도 불안정해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 근육 훈련을 해도 집중력이 길러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정신이 근육,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육과 신경이 안정되면 정신이 안정되고 신경이 불안정하면 정신도 불안정해 자기관리 능력, 즉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다. 신경과 근육을 진정시키는 훈련이 집중력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한다. 누구나 끊임없이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관리하고 억제해야 하는 것이 충동이다. 이 충동을 해결하려면 신체 동작까지 통제해야 한다. 정신뿐만 아니라 눈, 발, 손가락의 동작에도 집중하는 것이 신체 기관마다 축소된 정신이 각각 들어있으며 그 정신을 통제해야 한다.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말도 통제해야 한다. 주요 인사와 교제하거나 그 인물의 전기를 읽어본다면 이들이 대체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듣기보다 말하기가 훨씬 더 쉬운 법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훈련은 집중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다.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지식을 얻으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집중력과 육체적인 집중력을 모두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수에 사랑을 담아라. 누군가와 악수할 때는 자기 손에 수많은 정신이 담겨 있으며 그 정신마다 각각의 지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악수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게 된다. 마지못해 악수한다면 소심하고 영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힘없이 어색하게 악수한다면 사랑이 부족한 성격이며 열정과 매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와 반대로 악수한다면 성격도 반대일 것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매력이 부족하고 악수할 때도 매력을 담지 못한다. 고매한 정신을 지닌 두 사람이 악수하면 절대 가볍게 손을 잡는 법이 없다. 서로 전류가 통해 전율을 느낀다. 사랑이 솟아나 양의 전류와 음의 전류가 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매력을 잃게 된다. 사랑이 있으면 바로 손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악수의 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악수에는 사랑이 나타나며 남을 증오하는 사람의 악수에는 증오가 나타난다. 성격이 나쁘거나 증오심에 차 있는 사람처럼 악한 사고와 감정을 가진 이는 악수도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게 한다. 화가 났을 때 자신이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관찰해봐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할 때와 증오할 때 자신이 어떻게 숨을 쉬는지 살펴봐라. 특히 세상에 대해 사랑을 느끼고 숭고한 감정에 휩싸일 때 어떻게 호흡하는지 살펴봐라. 선한 생각이 가득 차면 폐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마음의 사랑이 채워진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장하게 해준다. 이렇게 행복할 때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생명력과 강인함을 얻는다. 그러면 정신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발달하여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다면 사랑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애정을 품을 수 없다면 감정적이고 다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의지를 통해 자신의 애정을 일깨워 보다 풍성한 인생을 열어가도록 하라. 또한 사랑이 깃든 손길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끈다. 다만 안정되고 통제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악수의 사랑을 담는 행동은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조급함을 버리고 활기를 찾아라. 조급한 마음이 들면 의지력을 발휘하여 이를 참아내라. 훌륭한 자기통제 훈련이 된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말이 빨라진다는 느낌이 들면 자제하면서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라. 목소리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결심하고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라. 그러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침착하게 행동하라. 계속 침착한 태도로 그 사람의 자신을 모두 관찰하라. 그 사람과 자신을 모두 관찰하라. 근육을 수축하는 정적 운동을 해도 운동 기능이 발달하여 집중력이 향상된다. 짜증이 나거나 초조하거나 나약해진다는 느낌이 들면 가슴을 펴고 똑바로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셔라. 짜증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온다. 초조하고 짜증내는 사람과 어울리고 있다면 자신의 집중력이 강해질 때까지 만남을 피하라. 짜증과 화를 내고 독선적이고 무례한 사람은 우리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눈이 안정되면 정신도 안정되듯 귀, 손가락, 눈, 발을 통해 하는 모든 훈련 또한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행동을 연구하면 정신도 연구하는 셈이기 때문에 행동에 정신이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행동도 정신으로 나타난다. 정신이 불안정하면 행동도 불안정하고 행동이 안정되면 정신도 안정된다. 따라서 집중은 정신과 육체를 모두 통제한다는 뜻이다. 둘 중 하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나머지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정신에 활기가 없다. 차분하고 인내력과 통제력이 있어 보이지만 집중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느리고 무기력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통제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잃을 일도 없고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난처해질 일도 없다. 에너지가 없기에 조용하게 행동한다. 이와 반대로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강하고 활력이 넘치면서도 자신의 에너지, 힘, 사고, 행동을 잘 통제한다. 정신과 육체 에너지가 모두 부족한 사람은 에너지를 키워야 한다. 또한 에너지를 통제하며 한 곳에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자기 능력을 의지로 통제할 수 없다면 능력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근육을 수축하는 정적 운동이 제일 좋다. 앞에서 말했듯 육체를 통제하는 법을 익힌다면 정신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